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6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백국수 하나 골랐는데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뭐 한 5주, 6주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큰 변화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현재 미 행정부의 백악관의 수장인 바이든은 대통령 구실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각 변동을 눈앞에 두고 전 세계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힘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튄다. 이해관계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과 그 밑에 복속되어 있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지금 다 흐트러졌다. 재편돼야 된다. 그게 푸틴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단일 패권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핵심이 한반도에 있다. 북미 종전선언에 있다. 일본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관련된 어떤 관측들, 지금 세계, 제가 보기에 무게 중심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해하는 맥락을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드리고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시다가 유엔 총회 참석하면서 바빠요. 이게 9월 25일 어제죠. 이틀 전에는 몽골 대통령 만났죠. 그게 관련해서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에 거듭된 뭐 2번, 3번 정도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공 침입이 계속되자. 전투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수송기나 정찰기나 장거리 폭격기 성향의 그런 기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레어를 발사했다? 이런 게 나왔고,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다. 뭐 혹자는 58년 이래로 처음이다. 뭐 혹자는 생전 처음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도 예전 문재인 정부 때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독도 상공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총을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군기가 출동을 해서 그 러시아 공군기 앞으로 30발인지 뭐 이렇게 발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런 일은 지난 70년간 유사한 사례는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다 참고 있다가 왜 이번에 뭐 기총 발사는 아니지, 기관포 발사는 아니지만 플레어를 발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한 이틀 전에 있었던 몽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온 기시다의 입장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푸틴도 동아시아에서 지금 긴장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공 침입을 시도했다. 그것 또한 몽골 대통령과 기시다의 만남에서 일본의 의도를 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플레어라는 것은 이제 불꽃을 내면서 이렇게 강한 열을 발생시키면서 비행기 뒤로 뿌려지는 방어 체계죠. 방어 체계. 즉 적외선 미사일을, 즉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방어용 무기를 투발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뭐 결국 약간 이런 내용이 되긴 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거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만약 이것이 상관이 있다라고 동의를 하신다면은 일본이 트럼프의 어떤 북미 종전 협정,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남북 소통, 북한의 개발, 러시아와의 손잡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일본이 완전히 낙동강 오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거다. 기시다는 곧 물러날 거지만 일본의 방향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강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민당 독재니까 어차피. 처음으로 미국이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9월 초, 뭐 지금도 9월 달이죠. 한국 방문하고
윤석열을 만나면서 요구했던 게 뭘로 추정이 됩니까?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체결하자. 우리가 낮은 지지율 때문에 난색을 표하자. 국민이 다 싫어하니까 미국이 직접 요청까지 했고 물까지 먹었죠.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힘이라도 나는 간다. 이거는 우리의 생존에 걸린 문제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반도가 강해지고 남북이 소통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내리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보다 앞서 윤석열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인이 지금 부상이 되거든요. 예. 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2, 3일 전에 이런 보도 드렸죠. 뉴욕에서 지금 유엔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몽골과 방위장비와 기술 이전 협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 이러면서 몽골에 대한 압박을 넣었죠. 결과적으로는 약간 치졸한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후렐 수어 몽골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어젠가 가보니까 몽골에서도 기사가 났더군요. 제가 엊그제 앞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는 몽골에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어떻게 다뤘느냐. 기사가 말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몽고와 일본 간의 칭기스칸 공항 확대 논의했다. 요 이야기만 있어요. 뭐 무기나 관련 기술 제공,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와준 데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 이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기사예요. 제가 그때 언급드렸던 몽골이 얹어놨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고 이 느낌이 그대로 러시아에 전달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일이 없어요. 이쪽에서. 러시아가 읽는 기시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추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몽골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줄 그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다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몽골 방문을 연기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몽골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겁니다. 예. 원래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교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한다 해서. 그러니까 삼국의 생각이 다 달라요. 자, 그 와중에 북한이라는 세력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다. 그 일은 러시아가 지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하고. 그게 향후 일본의 어떤 발전 방향의 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왜? 몽골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과 죄송합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 방문을 연기를 하면서 압박을 넣었다는 거고, 그래놓고 다시 유엔 총회에서는 만나서 또 구슬렸다는 거예요.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속내를 또 이야기했죠. 남북 교류에 네가 가운데서 디딤돌이 되지 마라. 이렇게. 그것은 러시아를 엄청나게 언짢아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사안들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사안을 봤을 때 좀 더 확실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보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인기 투표에서도 48%로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폭스든 뭐든지 간에 주별로 대의원 숫자를 취합한 내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언론의 어떤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이건 양쪽 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박빙이다. 각자 그냥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표 결집해서 투표를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냥 결집해서 투표를 가면 된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1% 사이로 엎치락뒤치락.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앞서간다는 게 1%라도 지난번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 이후에 그게 부각되는 건 분명하고 그 외에
개별 유튜브 채널에서 취합해서 보도해주는, 알려주는, 전달해주는 그 대의원 의석의 분포도 특히 경합주 6군데, 7군데가 그거 핵심이잖아요. 지금 다들 유세를 거기서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사회가 벌어지고 있다. 예, 이걸 기시다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의 행동이 거기에 따른 푸틴의 대응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는 콧바트릴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고 푸틴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기시다가 물러서지 않고 플레이어 발사한 겁니다. 예, 긴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자, 기시다가 걱정하는 내용은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타냐후는 완전히 팽을 했어요. 네타냐후가 미 의회 연설을 하고 플로리다 트럼프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네타냐후하고 미팅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쪽의 의견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리고 그랬죠. 이게 물먹인 거죠. 제가 팽했다고 표현을 한 거고, 김정은에는 친근함을 표시했다. 이게 그냥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네타냐후대로 몸이 달았고, 그래서 미국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미국의 선거판에 대해서 얼마나 모사드가 분석을 얼마나 하고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의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게, 미국을 끌어당길 수밖에, 미국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게 지금 레바논에서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기시다가 보는 입장은 이 김정은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탄력이 붙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한민족 전체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에게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합니다. 거기에 친구를 찾자 그러면 기시다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는 관계가 대충 명확해지거든요. 제 눈에는 기시다는 형님 노릇하고 있고 윤석열은 동생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큰 형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이 또 다른 형님이 오려고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좀 달리해. 내 말 듣게 동생.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선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북미 종전선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상당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예. 근데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중국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 오전인 것 같은데, 1944년 후 처음으로 아마 태평양 쪽으로 ICBM을 시험 발사했어요. 시험 발사. 사정거리 12,000km짜리. 자, 이거는 이제 북극해를 지나가면 미국을 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ICBM이니까. 자, 중국은 왜 이랬을까? 저는 절반은 같은 이유라고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시 트럼프가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모른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기시다가 저렇게 움직인 거랑 같은 이유예요. 푸틴이 기시다의 그 말을 듣자마자 몽골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영공 침범을 하라고 시킨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힘의 진공 상태거든요. 11월 초까지 막 뒤섞이는 거잖아요. 자, 또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말이 나왔지만은 내륙을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나토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지금 쑥 들어간 이후에 지금 적극적인 미국의 행보는 보이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게 정리할 수 있다면 큰 흐름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 빈코프라고 저도 가끔 국방논평에서 활용하는 그런 채널인데 친미적이고 반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뭐냐면은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억지 춘향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빈코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4일 전에 나온 거죠. 왜 우크라이나의 방어 작전 늘 실패하는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얼마 전에 다뤘죠. 네오콘의 중요 인물인 비키 눌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관여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된다라는 거 간접 시인을 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큰 전환점이다. 왜 딥스테이트나 네오콘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들도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히 된다고 보면은 그 전까지 또는 심지어 당선되고 나서도 맞서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숨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 소개를 드릴 때. 자, 그런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빈코프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시다의 행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중국의 행동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두드려 보고 걷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약간 오버해서 보여준 거라고 봐요. 예. 자,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4개월 전, 1년 전의 내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쿠가 발생하고 미국과 프랑스가 쫓겨날 때 그때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용이 뭐냐? 위에 거는 뭐냐면은 니제르에서 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는 쿠가 나서 계속 바뀌니까 그럼 쿠가 나와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새로운 권력이 생기면은 기존에 빨대를 꽂아놨던 외국계 세력, 주로 프랑스와 미국 세력들 하고 과자를 나눠 먹는 거거든요. 파이를 이 쿠데타 세력하고. 그래서 그 물고만 대상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눌란드가 등장을 합니다. 뇌물을 주려고 했다. 2억 불. 그런데 그가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튕겨 나왔어요. 여기서 이런 게 그녀가 하는 짓이고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밑에 거 볼까요? 4개월 전이에요. 콩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친미 쿠데타예요. 자, 쿠데타 모의자가 잡혔는데 그 중에 미국 시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미국 정보부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자, 제프리 삭스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소개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학자들이 정리한 것만 하더라도 미국이 해외에 많은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들을 전복하려는 시도만 해도 70여 차례가 된다. 여기 그새 2차례 늘은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2승만 있고 60년대 70년대 심지어 북한보다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 이게 니제르나 콩고와 비슷했던 시절에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작거렸는지를 여러분 거꾸로 상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함께 생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자, 또 한편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이제 네타냐후가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불보듯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것이고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 목숨과 걸려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정말 나쁜 지도자죠. 그런데 그걸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세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예,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헤즈볼라가 강하게 반발을 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YTN 제목 보세요. 헤즈볼라 전쟁 선포, 헤즈볼라의 전쟁 선포, 다시 전면전 공포. 이스라엘 뜻에 100%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 국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거는 편집장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킨 대로 썼다? 그래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아래 연합뉴스 기사는 자, 저기 뭐 페이저 삐삐 폭발 사건 이후로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했죠. 그걸 묘사하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이론을 또 호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투기 거대한 소닉 붐 위대하다. 십자군이다. 악의 세력을 쫓는 선의 군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제목으로 뽑았잖아요. 레바논의 비명 난무했다. 죽어마땅한 자들. 우리나라 언론의 작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YTN과 연합뉴스의 보도 태도는
엄청납니다, 진짜. 예, 예. 자, 이런 제일 뭐랄까 할까 선정적으로 적는다고 그러나요? 예, 친이스라엘, 친미적인 성향. 예, 이것은 딥스테이트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언론이 완전히 편입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전에도 물론 큰 영향 하에서는 그랬어요. 외교적인 문제에서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더 적나라해졌다. 예, 언론자를 아예 뭐 명찰 떼고 한다. 이런 느낌까지 주죠. 예. 즉 전쟁 나라 이스라엘은 항상 위대하고 훌륭한 민족이고 항상 옳은 일만 한다. 아랍은 다 쓰레기다. 이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악의 자손들입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은 사촌지간이에요. 심지어 형제지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슬람 교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천당 못 갑니다. 자, 또 하나는 한편 이런 의견이 있죠. 국내에서 보도는 잘 안 되겠지만 헤즈볼라의 전력이 막강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제인가 오늘인가도 뭐 탄도탄 하나 쐈죠. 거기서 요기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그것까지 막았으면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썼을 거예요. 뭐 그걸 아직 방어를 못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도 후티도 최근에 극초음속 하나 쐈죠. 내가 너의 방어막을 돌파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 전세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지 않았어요. 보여만 준 거예요. 즉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도 전쟁 준비만 해온 정치 세력이에요. 자, 그는 레바논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왜? 레바논의 정규 정치 세력이에요. 헤즈볼라는. 자, 이게 TRT라고 해서 터키 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세계의 이해관계가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봅니다. 헤즈볼라 왜 이스라엘에 보복하는데 최대 전력 쏟아붓지 않나. 터키가 보기에는 헤즈볼라 마음 먹으면 맞짱을 뜨고도 남을 수 있는 전력인데 전면전을 벌이자면 왜 제한적인 대항만 하느냐. 이란도 똑같죠. 대응을 자제하고 있죠. 이건 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네타냐후 입지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고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 세력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 정치 세력에. 그러면 전쟁이 부드럽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무슨 도발을 하든지 다른 정치적인 공작을 벌리는 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아요. 지금은 일단 숨을 고르면서 맞으면서 버텨야 되는 시기예요. 한 달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더더욱 열심히 도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런 와중에서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나 반전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빈코프 채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것은 눌란드가 자기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했다는 걸 인정했던 그 시점 이후로 발생한 쭉 일들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초조한 것은 네타냐후고 기시다예요. 남은 지금 방어막을 딱 구축해놓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승리의 길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거기에 우리 윤석열은 부속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기시다의 부속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걸 봤을 때 그 구도가 지금 드러난다. 윤석열은 인기가 없으니 내가 지금 기시다가 열심히 한다. 이런 판국이고 윤석열한테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추김을 계속 주고 있다. 나쁘죠, 아주. 예. 자, 미국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5개월 전의 기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짜증난 미국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새로운 것을 계속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벌어졌던 뭐 삐삐건이나 레바논 남부 공습은 대규모 공습은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죠. 자, 이거는 미국이 여론을 마사지하는 정치적인 멘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5개월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짜증난 미국 새로운 가자 계획 제시, 휴전해라, 뭐 인도적으로 해라, 뭐 음식 공급해라, 의약품 공격해라, 학교는 때리지 마라, 병원은 때리지 마라. 그건 그냥 립 서비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만 빼줘도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그게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나 무기를 직접 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훨씬 체면 차리면서도 이스라엘에 강력한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내단을 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태인한테 반감을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선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걸 내단이라고 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 한다. 지난번 두 번째 암살 시도 같은 경우는 어디죠? 예,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죠.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 한다. 자, 이거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정치 공학적인 멘트다. 자, 내가 미국 대중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이슬람에 대한 악마화 부분에 편승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 집 지키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격으로 이란을 들먹이는 거예요. 대표 주자로서 가장 힘이 세니까. 예. 즉 이것은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반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는 이란은 참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이 반응을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전면전으로 치달았어도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참고 있잖아요. 예. 그 기회를 트럼프가 활용했다고 봅니다. 선거에 확실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 예. 거의 같은 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란 대통령입니다. 사진 속에 인물은 이란 미에 대화 제안을 했다. 트럼프는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진심일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트럼프의 말 할 수 있어요. 이란은 이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란도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즉 미국 대중이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감,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 지금 단기간에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계속 밟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 대통령의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또 뭐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복수는 언젠가 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 선거 때까지는. 여기서 트럼프를 암살할 이유도 당연히 없다. 왜? 해리스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저 불장난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밖에 안 되는데 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건 트럼프의 선거판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하나, 미국의 이 하나가 공백 상태가 생긴 게 기시다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전혀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11개월 만에 열린 장관회의예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11개월 만에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지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11개월 만에 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놓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이 배석을 했어요. 여기에 아무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적은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으로서 이렇게 캐비넷 미팅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이든 대신해서 그녀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 답답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없는 지난 11개월 동안에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질 바이든한테다가 많은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내가 마무리 잘 지어줄게, 남편.
이게 힘의 공백 상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이게 앉아있다, 이렇게. 장관회의에, 상석에. 이게 용납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용납되는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슈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시겠죠? 미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까지 11월 초까지 지금 막 4, 5주, 6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세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당겨놓기 위해서 지금 과감한 행보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인 기시다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일본도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못할 거예요. 나가는 수상이, 나가는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다른 당의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책이 전혀 달라지는데 기시다가 이런 몸부림을 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주고받니 받거니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파벌 간의 구도가 있으니까. 네,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일당 독재죠. 이게 중국과 다를 게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밀실해서 차기 주석을 뽑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 어쨌거나 일본의 판단은, 자민당의 판단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의 그 촉박한 초조한 움직임이 이걸 설명해주고 있고, 북미 종전을 통한 남북 교류를 용인할 수 없어. 남북이 하나가 되고 강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지옥 같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 잘 될 것 같았는데 미국이 갑자기 발을 빼내. 눌란드가 우크라이나 개입 시인한 이후로. 즉 그들이 이제는 트럼프에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최소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다 잘 두드려 잡아놨었는데 이게 뭐야? 다른 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북한도 가고 몽골도 가고 어떻게 해서 한반도의 지금 상황을 딱 고착시킨 후에 몽골과 남한을 우리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하더니 끝에 와서 왜 이래? 바이든은 질 바이든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죠. 실패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이제 뭐 트럼프 당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했을 때 윤석열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윤석열이 결정하는지 김건희가 결정하는지 천공이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비빌 수 있는 구석이 생겼다. 혼자의 독자적 행보보다는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측면 지원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푸틴이 많이 숙지하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